2023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생명과학원 세원고 내신 분석입니다. 세원고는요 2019년 개정 이후부터요 1학기 중간고사의 범위가 굉장히 좁습니다. 처음부터 대사증후군이라는 부분까지만 시험을 봤고요. 아무래도 이 파트까지는 계산이 어렵다기보다는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그래서 보통 요즘에는 이제 OX 문제라고 자주 출제가 되는데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특징, 정확하게 있는 거와 없는 거, 그 다음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에서의 각각의 특징들, 혈액순환에서의 각각의 특징들, 이런 것들을 있냐 없냐 요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그 분류하는 문제들을 풀 수 있거든요. 실수가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암기가 많다 보니까 시험 이제 시간이 다가올수록 그렇죠. 처음에는 본인이 공부하고 제대로 외우고 풀었다고 하더라도 뒤로 갈수록 타 과목 공부에 집중하다 보면 까먹을 수도 있거든요. 희석이 많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점수대가 어떤 친구들은 많이 까먹은 친구들은 실수를 많이 해서 점수대가 낮은 이런 것들을 보이기 쉽습니다. 제가 총평에도 넣어놨지만요. 특이사항에도 넣어놨고 물론 객관식이 20문항에 서술형도 있긴 하지만 난이도가 높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실수를 하거나 서술형에서 쓰는 연습이 제대로 안 돼 있는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등급이 많이 낮을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간고사가 범위가 좁잖아요. 그럼 기말고사는 범위가 넓어진다는 얘기죠. 범위도 넓어지는데 신경전도나 근수축같이 계산적으로 고3에서도 킬러가 되는 부분들도 나오고요. 그 뒤에 있는 신경계나 항상성이나 방어도 1학기 중간고사에 비해서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언어적으로도 힘들고요. 그러니까 1학기 중간고사 범위가 좁다고 해서 여기서 점수를 못 얻어내면 1학기 기말고사까지는 굉장히 크게 리스크가 얻어질 수 있는 이런 시험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범위가 좁았음에도 불구하고 소화, 순환, 호흡, 배설 파트에서 개정 전이나 아니면 복잡한 문제들이 출제되진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 생명과학이 타 학문과 연계되는 문제나 화성토양의 생명체 문제들도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문제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를 요구하는 문제가 출제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 문항 분석에 보시면 아까 제가 열심히 설명해 드렸던 OX 문제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세원고는 전통적으로 생명과학은 기본 내용을 정확하게 공부하고 외우고 있느냐, 이게 포인트라는 걸 꼭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수능 특강이나 고3 모의고사의 어려운 문제들을 막 푸는 것보다는 기본 내용, 타 학교 내신 문제 중에서도 기본 내용, 요거에 충실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100점을 맞아도 1등급 맞기가 쉽지 않은, 중간고사는 항상 이런 패턴을 보인다. 그러니까 한 문제 한 문제의 등급이 확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 문항 분석에서 20번의 이제 에너지 섭취량 문제인데요. 보통 타 학교들은 킬로칼로리의 문제를 많이 내는데 세원고는 킬로줄 퍼 그램 요걸 출제를 했어요. 이게 교과서 평가 문항에 있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세원고는 그동안 교과서의 뒤에 있거나 옆에 있는 평가 문항에서 주로 출제를 많이 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학원에서는 교과서 평가 문항에 있는 문항을 통해서 이 킬로줄 퍼 그램 요거를 알고 있었는데요. 어쨌든 시험 문제에서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나 지방이 각각 몇 킬로줄 퍼 그램인지도 써드렸기 때문에 계산이 복잡하진 않았을 겁니다만 다음에도 그 단위가 있다라는 것도, 그 다음 교과서 평가 문항도 꼭 풀어보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서술형이 20점이기 때문에요. 결국에는 변별력을 서술형으로 나누지 않겠습니까? 자, 1학기 중간고사 세원고는 이런 포인트가 있다는 걸 꼭 생각하시고 다음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